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VfL 보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도 4-2-2-2-2처럼 움직이는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게 될 듯. 물론 지난 시즌에는 보움을 상대로 홈에서 0-0으로 비기는 등 결정력의 문제로 인해서 고전한 흐름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매치에서도 2.5의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전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홈에서는 상당히 다크호스,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언을 이기는 등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효율을 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수비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이 때문에 지난 시즌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은 보움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어드밴티지를 얻고 돌격하는 홈에서의 상대를 제어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큰 편이다. 라이프치히 승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보움과의 압박 싸움에서 밀리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특히 보움이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에서 밀려서 오히려 강하게 나서는 성향이 수비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라이프치히가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홀슈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페이스를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그릴리치 중심의 전개가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기는 하더라도 가드를 올리고 버티는 힘이 모자라다는 것. 지난 시즌 강등을 당한 쾰른보다도 실점은 6골이 더 많았다. 올 시즌에도 포칼에서 키커스를 상대로 2-2로 비기고 승부차기 끝에 겨우 승리하는 등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노출한 상태에 300 기반의 공격적인 전술은 호펜하임과 비슷하다. 다만 원정에서는 2부에서도 라인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쓰면서 상당히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다만 이 실리적인 흐름을 타던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았던 편이었는데 공격력은 전체적으로 홈원정에서의 차이가 없었지만 수비력은 실점률이 홈보다 절반 줄어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중. 호펜하임이 주도하고 홀슈타인킬이 역습으로 이어가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홀슈타인킬의 수비력이 더욱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호펜하임의 실점률 커버 능력도 그다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상황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야 측면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그리포 LW에게 공이 전달되면서 공격이 잘 풀리는 편. 결국 중원에서 우위를 잡기 어려운 강호들에게 약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중원 전력 누수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는 것이 포인트. 2-2로 레버쿠젠을 잘 상대했다. 승부차기에서 지면서 슈퍼컵 우승은 실패했어도 저력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슈틸러 카라조르 조합이 지난 시즌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여전히 팀에 잔류를 했다는 점이 포인트. 안톤과 기라시의 이탈이 좀 아쉽기는 해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이 아직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불리한 고지에 서는 상황이 잦다. 슈투트가르트의 장점은 지난 시즌에도 중원 장악이라고 봐야 했고 특히 슈틸러와 카라조르의 역할이 뛰어난 편이다. 중원 전력 누수가 적다는 것이 슈투트가르트의 긍정적인 점. 금일 네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브레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플레이는 난전 위주다. 이 때문에 강호들에게 상당히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지만 역시 약체들을 상대로도 단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약점. 특히 역습 대응에서의 수비적인 흐름이 좋지 못해서 브레멘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 더블을 당하면서 굴욕을 당한 케이스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원래는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다만 바이언에게 크게 당하면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변모를 했던 케이스. 대신 이것이 아우쿠스부르크의 난전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다득점 무실점 승리를 2번이나 기록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는 약했지만 지난 시즌 기점으로 상성이 뒤집힌 듯한 모습. 브레멘 승리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아우쿠스부르크가 상당히 저돌적으로 나서면서 난전을 잘 유도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역습 대응 능력이 아주 깔끔한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브레멘도 지난 시즌 실리적인 역습 성향으로 이어지면서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고할 수 있을 것. 금일 5번째 경기 마인츠 대 우니온 베를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 프리시즌과 포칼에서의 기세는 좋다. 지난 시즌에는 나름대로 괜찮았던 흐름에 비해서 골 결정력 때문에 고생했던 케이스. 하지만 포칼에서 부르카르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결정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하위권으로 처지는 흐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에 지난 시즌 부진한 것은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의 하락세. 스쿼드도 상당히 노쇠화가 된 케이스였고 UCL을 병행하느라 얇은 스쿼드가 문제가 되었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중앙에서 정교하게 플레이를 하는 성향은 또 아니다 보니 측면 고젠스에게 의존하는 바가 높았다. 포칼에서도 결국 이것 때문에 하위권 팀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그치기도 했다. 마인츠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사실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대신 결정력이 문제였는데 부르카르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특히 우니온의 약점이라면 중앙에서의 압박이나 정교한 플레이에 힘이 떨어진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